넣어주는 것까지는 좋아. 음. 그런데 이미 유익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이니까 유해균이 많아진 거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유익균을 넣어준다고 해서 이 유익균 넣어준 것이 몸의 환경을 바꿀 정도가 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똑똑한 헬스케어 똑똑해 오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네. 이 잘 싸는 것에 대한 또 얘기를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변비에 대한 얘기를 했고, 네. 오늘은 변비와 또 연관이 있고 여러 질환과 또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네. 이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그렇죠. 알아보겠죠. 제가 아주 신랄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던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어요. 네. 얼마나 진짜 칼을 갈고 왔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단어가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마이크로브라는 말은 이제 미생물을 나타내는 거고, 바이옴이라는 건 생태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학기마다 조금 이견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생물 생태계라는 용어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용어를 정리해서 쓰기도 하죠. 오늘은 제가 또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미생물 학자들이 연구하시는 분야죠. 네. 그래서 오늘 오 박사님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네. 우리 미생물 학자로 변신시켜서 네.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미생물,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과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무언지, 또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아주 짧게 설명 좀 해줄래? 물론이지.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속, 특히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 군집을 말해. 이 미생물들은 소화, 면역, 염증 조절 등 다양한 생리적 기능에 큰 영향을 줘.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은 영양소 흡수와 면역체계 강화에 도움을 주고, 반대로 불균형 상태에 있다는 각종 질병과 연관될 수 있어. 간단히 말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숨은 조력자라고 할 수 있어. 네, 우리 오 박사님이 이제 네. 음성으로까지 어우. 이 기능을 왜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전 남성분인 줄 알았더니 여성분이셨군요. 예,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자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란 건 최근 아주 핫한 연구 과제죠. 사실은 1차 개놈 프로젝트가 끝나고 네. 유전자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예전에는 미생물이 이제 공기를 닿으면 자주 죽어버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을 그렇게 잘 연구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유전체 분석 기술이 네. 발달하면서 지금은 죽어 있어도 그 미생물을 연구할 수 있게 되면서 이게 2000년 넘어서 굉장히 핫해졌고 엄청난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약사님도 마이크로바이옴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다루는 마이크로바이옴은 대표적인 유산균이에요. 네. 예, 물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유산균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상품화된 것들은 이제 유산균 제품인데요.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오늘 얘기를 한다라고 한 게, 뭐, 좀 칼을 갈고 왔다 했지만은, 네. 그래도 뭐, 말이 좀 무딜 수도 있습니다. 일단, 방어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개인적으로 유산균 드시나요? 안 먹습니다. 우리 정 컨설턴트님은 저는 일반인이니까 먹기도 하지요. 네, 네. 자주 드세요? 저는 그냥 먹는 걸로 모든 게 다 되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유산균을 먹든 뭘 먹든 제 몸 안에서 작용하는 거니까 그렇죠. 밖에서 좋은 거를 굳이 넣어주는 노력은 조금 피곤하지 않나.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좋은 음식, 또 자연식 위주로 먹어야 된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네.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현대인의 생활 환경에서 이렇게 질 좋은 음식들을 찾아 먹기는 힘들잖아요. 그쵸. 그런 면에서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분명히 좋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산균이라든가 또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또 그런 제품들을 일부러 좀 챙겨 먹어야 되지 않냐라고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 상식들이 많이 이렇게 팽배되어 있는 것 네.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미생물의 세계는 우리가 몸 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구라는 이 환경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하고 네. 그 똑같다라고 보거든요. 어떤 개념이냐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은 좀 옛날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강의 기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한강물이 되게 깨끗했을 때는 거기에 그러니까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았어요. 근데 산업이 발달하면서 환경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막 공장에서 폐수를 막 몰래 무단 방류를 하고 그러면서 한강물이 오염됐을 때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물이 다시 정화가 되니까 다시 또 자연 생태계가 이제 복구가 됐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뭔가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미 이제 그 안 좋은 환경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면은 한강물이 지금 다 이제 오염이 됐는데 거기에 깨끗한 물에 사는 물고기를 풀어줬어. 그럼 과연 걔네들이 살 거냐? 살겠습니까? 죽겠죠. 못 사니까 없어진 거고 그 오염된 그 물에서 살 수 있는 애들만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 몸의 미생물의 이 마이크로바이옴도 몸 상태에 따라 가지고 사는 애들은 살고 못 사는 애들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몸 상태가 다르면은 그 몸 상태에 맞는 마이크로바이옴들도 다 다를 건데, 네. 건강한 사람의 몸을 봤더니 이 사람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러하.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을 봤더니 이 사람은 유익균이 별로 없고 유해균만 있네. 자, 이 상황에서 유해균이 너무 많고 유익균이 없으니 유익균을 넣어주자. 왜? 건강한 사람들은 유익균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 유익균을 넣어줬어요. 과연 얘가 살 거냐는 거죠. 넣어주는 것까진 좋아. 그런데 이미 유익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이니까 유해균이 많아진 거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유익균을 넣어준다고 해서 이 유익균 넣어준 것이 몸의 환경을 바꿀 정도가 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용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아니 마이크로바이옴이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겠죠. 네. 프로바이오틱스가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이제 의견을 주신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꼭 유산균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요. 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몸이 관절에 안 좋다 보니까 줄기세포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예. 예를 들면은 내 몸에서 나의 줄기세포를 채취를 합니다. 네. 그리고 얘를 어디서 키웁니까? 실험실에서 실험실. 키우겠죠. 배양. 내 몸에서도 원래 자란 애예요. 네. 그런데 실험실에서 키워요. 내 몸에서 자란 거하고 실험실에서 키운 건 뭐가 다를까요? 키우는 환경이 다르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 몸에서는 이미 나의 줄기세포가 좋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걸 네.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채취를 해서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실험실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웠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되게 좋은 세포가 돼 있겠죠. 네. 내 몸에서 자라는 것보다. 네네. 자, 이 좋은 세포를 환경이 안 좋은 내 몸에 다시 넣어줬어요. 그래서 우와 뭔가 좋은 게 들어왔어 하고 얘가 작동을 하겠지만은 과연 이 좋은 애가 이 안 좋은 환경에서 얼마나 살아남을 것이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도 제약회사 근무 시절에도 저도 유산균을 먹으면 그게 이제 증식을 해서 자리를 잡는 걸로 알았는데 같이 근무하셨던 약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매일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또 옛날로 돌아가요. 맞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저도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러면 본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먹는 프로바이오틱스로는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크게 바꿀 수 없다. 그러면은 가장 좋게 해결할 수 있는 장내 그러니까 미생물 환경을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 장내 미생물 얘기를 하면은 장내축이라고 해서 뇌신경을 항상 연결시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신경계에서 이제 미주신경을 얘기하면서 네. 장 상태하고 뇌신경하고 같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됐다라고 하는데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는 소통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네. 소통이 일방적인 게 아니라 이제 서로 상호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장 상태가 좋으면 뇌신경도 좋은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반대로 장이 안 좋으면은 뇌신경한테도 영향을 끼치겠죠. 또 이게 이제 반대 역할적으로 해서 뇌신경이 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둘이 관계가 있는데 한쪽이 되게 뭔가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그럼 이 상태가 안 좋은 쪽을 뭔가를 좋게 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좋은 쪽에서 그 상태가 안 좋은 쪽에다가 어떻게 뭔가 긍정적 영향 끼치는 게 더 빠를까요? 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뭔가 좀 상태가 여유가 있는 쪽에서 네. 도와주는 게 더 낫겠죠.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장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뇌신경에서 장을 도와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은? 뇌신경이 장을 도와주려면은 일단 신경 자체는 편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긴장되어 있는 상태, 스트레스에 있는 상태일 때는 신경이 막 이제 날카로워져요. 그럼 신경이 날카로워지면은 다시 얘기하면은 나도 먹기 살기 힘들다. 네. 그러면 누구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당장 급해 죽겠는데 옆에 저 사람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거의 뭐 예수님, 뭐 부처님 이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편안한 상태, 내가 좀 여유가 있는 상태가 돼야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다 똑같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뇌 신경에서는 신경이 좀 편안한 상태가 되어야 장을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예. 그래서 좋은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마이크로바이옴 자체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신경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게 이제 저의 의견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희 씨는 늘 마음 편하게 잘 먹고 잘 생활하시기 때문에 장내 환경이 엄청 좋겠죠. 그러니까 잘 사는 건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뭘 먹어도 탈이 안 났나 봐요. 그럼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변비 얘기를 해봤는데 네, 네. 그때 나왔던 거 비슷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변비가 생기고. 맞아요. 약사님, 네. 약을 안 먹는 사람들도 챙겨 먹는 게 유산균이고요. 네. 유산균을 못 먹으면 요거트라도 먹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럼 사람들이 배변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동안 유산균에 돈을 엄청 썼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다 헛짓거리였다는 거죠. 나도 매일 먹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뭐 답만 얘기를 하면은 헛짓거리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풀어드리면은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게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우리가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유산균이라는 애를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유산균이라는 걸 쓴다고 해서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마치 약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가? 혈압약을 먹겠죠. 그 혈압약을 먹어서 혈압 떨어뜨렸어요. 근데 다시 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약을 먹어서 또 떨어뜨리겠죠. 이거 언제까지 반복합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어떤 근본 원인 자체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약으로서 조절하는 거는 증상이에요. 유산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몸의 유익균과 유해균의 어떤 비율이 바뀌었다. 그런 건 바뀐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고쳐주면은 우리는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자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익균이 부족해. 유익균을 먹었어.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유익균 수가 많아졌으니까 원하는 효과가 반짝 나올 거예요. 마치 혈압약을 먹어서 혈압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지만 그 다음날쯤 되면은 그 유익균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왜? 이미 살 수 없는 환경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애들부터 해서 항생제 처방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네. 우리가 항생제를 보통 먹으면 뭐 유해한 균뿐 아니라 유익균까지 싹 사멸하고 마는데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 상식은 항생제 먹었으니까 유산균을 엄청 메가도즈를 투여해야 한다라는 상식을 갖고 있는데 약사님 말대로 하면 그렇다고 할지라도 반짝 효과는 있지만 결국 생태계를 복원하고 유익한 쪽으로 바꾸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저 항상 병원 약 먹으면 유산균 막 3-4개씩 털어놓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게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그 순간엔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게 근본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유산균을 먹는다라는 행위를 단지 있는 걸 먹어서 해결됐다가 아니라 이 뭔가 바뀌어 있는 이 문제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문제를 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는 그 필요가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네. 그렇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건데 네. 장내 환경을 좋게 바꾸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이제 신경하고 연결이 돼 네.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걸 조금 더 풀어드리면은, 신경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요산이라는 물질이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요산이 많이 생기게 돼 있고, 잠을 못 자도 스트레스, 결국 요산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뭔가 불합리한 어떤 조건 속에서는 요산이라는 물질이 희한하게 많이 생기게 돼 있는데, 이 요산이라는 물질을 우리는 노화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노화물질인 요산은 산성을 띠게 돼 있어요. 이 요산이 많아질수록 몸은 산성화되기 시작을 하고요. 산성화된다라는 것은 유산균, 그죠,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유산균들이 죽는 조건이 돼요. 균들이. 그러니까 유익균들이. 네. 예. 그리고 유익균들의 이제 한 종류가 이제 유산균이기도 한데, 유산균이란 이름 자체가 뭐냐면, 그 산을 만든다는 네.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산을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조건에서, 원래는 부패균들을 죽이고 자기들 살아남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 요산이 너무 많아져서 산성도가 더 떨어지게 되면은 다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유산균도 살지 못한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살아남는 애들이 있는데, 진짜 질기고 독한 애들. 얘네들이 우리가 이거 그냥 유해균, 부패균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그때 살아남았던 애들이 하는 역할들을 가만 보니까 질병적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한테 뭔가 해를 끼친 애들이구나 해서 이름을 붙이는 게 유해균, 부패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요산이라는 것부터 해결을 해줘야 우리가 이 자연 생태계를 조절할 수가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요산이라는 걸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뭐냐? 잠을 푹 주무셔라. 이겁니다. 저 지금 들으면서 이 지독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것들이 유해균, 질병의 역할을 하는 아이들인데 바퀴벌레가 떠올랐어요. 바퀴벌레. 요산이라는 이 독소 물질, 더러운 환경이 조성이 되면 다 죽고 바퀴벌레만 남는다. 그래서 이걸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는 바로 잠이라는 청소 역할을 해주면 그쵸. 된다. 네. 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유산균만 계속 먹었어요. 이 알수 유산균이 아까 뭐 장기적으로 혜택이 없다고 했지. 그래도 단기적으로 반짝 효과는 그렇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장이 안 좋은 사람들, 네. 분명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요, 장도 안 좋고 변비가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계속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9일 동안 못 갔어. 그러면 똥독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예, 안 죽고 살아나셨지만은. 그런 분들은 유산균을 먹어서 뭔가 해결하려는 방법을 찾는 노력은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보다 우리가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유산균 먹고 끝났어, 나 해결 다 했어, 이게 아니라 잠을 자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우리 다음 주제인 잘 자고와 또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네,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그걸 수면은- 하자라고 수면은 이제 아주 말씀드린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사님이 오늘 굉장히 저번 때 제가 유레카를 한번 터뜨렸으면 오늘은 유레카를 한번 터뜨려서 제가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미생물이라든가 마이크로바이옴 공부를 그래도 뭐 책이라든가 자료를 통해서 했는데 네. 오늘 약사님 해주신 말씀은 정말 쇼킹하네요. 근데 저는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역시 잠자는 게 최고였어. 그렇죠. 네, 자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만 했는데 사실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생명이 잉태됐을 때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엄마가 뭘 먹느냐부터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인간의 자연분만 할 때는 우리 질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거기에 비피도, 우리가 비피더스 균이라고 하는 비피도 박테리움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우리가 유산균 샤워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태아가 나오면서 이미 유산균을 한번 이렇게 먹으면서 나오고, 또 수유 과정에서 또 락토바실루스 같은 유익균들이 계속 엄마 젖을 통해서 공급되면서 보통 태어나서 3, 4주 정도면은 이 미생물 생태계가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 때부터 정말 이게 중요한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크면은 이제 아시잖아요. 어디 학교 앞 어디 가서 맨날 불량식품. 불량식품 사 먹고 이런 환경은 사실은 단순 당 그다음에 정제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은 이 유산균이라든가 유익균이라든가 유해균의 자체 먹이가 되질 않습니다. 가질 않으니까. 그러면은 걔들은 계속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란 되는데 그러면 걔들한테 어떤 먹이를 좀 넣어줘야 할 텐데 네. 그 먹이가 되는 것들이 뭐 통곡물이다, 음. 뭐 어떤 식이섬유다 이런 것도 있는데 또 그렇게 따지면 식이섬유, 통곡물은 또 독소가 또 많기 때문에 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싸는 얘기가 되게 예,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게 참 말로 다 끝맺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솔루션으로 그냥 가공식품은 안 먹을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좀 제한을 해서 먹자. 특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런 게 노출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최근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면은 아이들 ADHD, 뭐 아토피, 그다음에 그 아이들의 좀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문제들이 다 장내 장에서 미생물과 비롯해서. 연관이 돼 있다는 네. 보고들이 너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혹시 들으시는 학부모님들 계시면은 우리 아이들한테만큼은 조금 가공식품보다는 네. 자연물, 좋아지는 자연물 이렇게 조리해서 주는 그런 음식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한 2, 3일 동안 미생물들이 계속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미생물한테 좋은 먹이가 될 만한 음식들을 먹는다면 장내 환경이 점진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처럼 밀가루 많이 먹어도 잠 많이 자면 좋은 환경이 됩니다. 뭐라고 욕은 아니라 다행이긴 한데 네. 우리 잠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네. 우리 건강의 한 반 이상은 잠이 좌우를 한다고 할 정도로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잘 사는 얘기를 하다가 너무 이제 마무리가 안 되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드는데 아니에요. 잠 많이 자라고 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잠자는 얘기 해요. 그냥 자도 재고. 전 얘기 왜냐하면은 잔다라는 행위는요,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개념으로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저 스마트폰 다 쓰시죠? 다 켜놓고 있고 충전기 꽂아놓고 있어요. 쓰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사람도요, 에너지를 막 써요. 그리고 호흡을 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휴식이라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 휴식이 안 되면은 저는 몸에서 어떤 고장이 나는데 그 고장이 장에서 관찰했을 때는 마이크로 바이옴이 변화가 된 걸로 보이고 신경에 봤을 때는 뭔가 뇌파가 뭔가 변화하는 게 보이고 대사로 봤을 때는 뭔가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잠 못 자면 혈압 올라가죠. 뭐 또 혈당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뭔가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이렇게 뭔가 보여지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도 찾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서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은 저는 어떤 문제다도 다 뭘로 연결되냐? 수면 잠으로 연결이 네.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먹고 싸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서 아, 좀 더 우리 다른 얘기 해요 한 거지. 잠이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좀 졸려요. 좀 얼른 집에 자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잠에 대한 얘기, 수면에 대한 얘기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래요. 안녕.